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논란이 분분한데요. 정치권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번 관훈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을 비치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대표는 근소한 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나 또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관훈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자칫 개헌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개헌 본물 발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야권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문재인 의원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새정치연합 확대 간부회의에서 문 의원은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백정할 때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금 여당에서 반기문 띄우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야당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요? 네,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도 최근 차기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하나로 반기문 총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대철 고문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말한 적이 있고요. 충북이 고향인 반 총장은 그동안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내년 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여야의 치열한 물밑 영입 작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치 지형들을 뒤흔들 선거구 조정이 현실화됐죠. 뜨거웠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헌재발 정계 개편이 본격화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네. 이 문제를 사실 우리 언론들이 크게 뭐 다루긴 다루지만 네. 얼마나 이게 폭발성이 있는 건지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방송도 언론들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네. 이 2001년 전에 네. 이 원래 그 공직선거법상 25조 2항이죠. 네. 4대 1이었습니다. 4대 1이죠. 예, 그게 네. 이제 위헌 아니냐. 네. 이 세계적으로 소위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 보면 이 표의 등가성을 대단히 따져요. 네. 2대1도 이거 안 된다. 이런 네. 주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대부분 거의 2대1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네. 2대1 또 과다는 이제 분위기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습니다. 그 호남이나 이제 경상북도 영천 같은 데서는 당선을 했을 때 보통 한 3만 표 정도. 네. 예, 그러면 당선권에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인구가 이제 30만 그러니까, 정도의 네. 선거구 하나를 만든 곳에서는 7, 8만 표를 받고 낙선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두룩하죠. 네. 이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 헌법교과서를 보면 이 국민의 대표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보다는 사실은 국민 대표성이 더 강한 네. 자리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국민 7, 8만 명이 지지를 받은 사람은 낙선을 하고 들어가지고. 3만 표를 받은 사람은 어정단상에 들어가고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 표의 등가성이 그 농촌 같은 이제 인구가 희박한 곳에는 어차피 이 선거구를 구획을 네. 할 때 너무 지역을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렇더라도 2대1을 넘어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은 예. 타당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하다. 당연한 네.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전부터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그 대통령 흔들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 개헌론은 대통령 흔들기다? 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폐단 이걸 늘 얘기를 해요. 네. 5년 전에도 개헌론 나왔을 때 얘기했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면서 제왕적 통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데 얘기했죠. 예. 이 대통령의 건접한 사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콘크리트 표를 갖고 있는 근데 박근혜 현 대통령이 네. 당 대표할 때는 개헌 반대했거든요. 누구든지 대통령의 근접한 어떤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개헌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현행 헌법도 괜찮은 헌법이라고. 그리고
룰을 바꾸기 아니, 싫어하는 거죠. 예, 우리 헌법을 제대로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환관 내시 같은 짓을 하면서, 그걸 제왕으로 만들어주면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정의품 환관들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왜 정의품 환관이 되죠? 차관도구를 받으니까. 차관, 예, 차관 대우를 받잖아요.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의품 환관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대통령 옛날에는 이 강권 통치를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정보부가 국회의원들 뒤를 네. 다 캐서 알고 있으니까 네. 거기 꼼짝을 못했어요. 네. 어느 놈 어떻게 뇌물 받아먹고 어느 놈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고 이런 걸 정보부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꼼짝을 뭐, 예, 못하는데 꼼짝을 못했죠. 예. 지금은 왜 꼼짝을 못하느냐? 왜 그렇게 굴복을 하고 권력에 그렇게 맹종을 하느냐? 입법부가 제대로 로우메이커,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네. 국회의원들이 로우메이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그렇죠. 예? 이 입법가들이 법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좋은 법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우리 그 국민들 대중들을 편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기도 바빠야 될 사람들이 권력에 맹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든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 인사권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인사권이에요. 권력은 총수가 아니라 이제 뭐 인사권에서 나온다 예, 이런 관료들이 말이죠. 네. 자기가 정직하고 깨끗하다면 왜 위에 맹종을 하겠습니까? 존경해서 맹종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리 보존하고 네. 그 좋은 자리를 영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사권에 초탈한 관료들이라면 네. 맹종하지 않겠죠. 네. 불의를 보고 나 과감히 난 옷 벗겠다. 이런 각오들이 되겠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제왕적 총리가 되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고 이군 집정부제를 하든 내각제를 하든 제왕적이라는 타이틀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화. 예, 우리 헌법이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결함은요. 네.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제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았잖아요. 네. 이게 근본적인 결함이에요. 이게 내각제를 의원 내각제를 갖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의원 내각제 지금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대로라면 국회 다수당에서 국무총리가 나와야 되고 그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제청을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은 거기에 기속되어서 네. 예? 국무위원을 임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역대 문민 정권의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총리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자기가 장관을 임명하면서 형식적으로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는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가만 보니까 안 그러니까 차라리 앞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걸 또 대의연정회라고 다 두고 깐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헌법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그겁니다. 사실은요. 반년 뭐 중임제를 안 한 것이 결함도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헌법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헌법이에요. 원천적으로 독재를 막도록 만들어 놓은 5년 단임제 네. 헌법이니까 네. 4년 중임제를 한다고 레임덕이 오지 않습니까? 역시 재선을 해서 한 2년 지나면 역시 레임덕이 옵니다. 그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5년 단임제는 이건 뭐가 나쁘다. 좋은 통치자면 마가렛 대처나 아데나워나 이런 것처럼 뭐 11년도 하고 14년도 해도 되겠죠. 그런데 문민 정권 들어와서 하나같이 통치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원인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인이 무진장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은 그럼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냐? 내각제를 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각제를 하면 당장 야당에는 섀도우 캐비넷 만들어야 돼요. 예비 내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집권하면 국회 해산하고 집권을 하게 되면 네. 적각 들어가야 되니까 그 섀도우 캐비넷을 항상 두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총리고 각의 각 그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야당이든 여당이든 과연 내각을 구성을 할 정도의 역량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느냐? 섀도우 캐비넷을 한 2개 정도 만들 정도로 각 정당에 그런 인재들이 있느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 들으면 아니 인재나 제대로 갖춰놓고 내각제를 하든지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고 해야죠. 진짜 지금 우리 국회가 정말 만사를 만들어 주무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국회 선진화법. 나 이게 선진화법이라고 붙인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 이제 국회법 개정한 건데 네. 국회 선진화법은 무슨 선진화법? 국회 식물화법이죠.
원래 동물국회는 안 된다. 국회에서 막 해머가 등장을 하고 심지어 네. 수류탄이 터지기까지 하니까. 동물국회에서 예, 식물국회로. 전 세계 코미디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징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테러를 하는데도 요즘 테러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테러를 했거든요. 테러가 뭡니까? 극단적인 폭력을 테러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폭력. 그게 네. 테러거든요. 테러 아니에요. 그런데도 징역을 안 간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면 그런 짓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더라. 그래서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놓고, 그 동물국회, 해머가 난무를 하는 그 공중부양을 하고 하는 그런 국회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식물국회가 낫지 않느냐. 한때 언론에서 그랬죠. 동물국회가 나았냐, 식물국회가 나았냐. 그래서 지금 식물국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60%,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그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예, 지적을 아무리 해본들 마음입니까? 그 법을 이상 비대위원장은 지적을 했으면 된다. 헌법재판소에 예. 제소를 해야죠. 이 법 잘못됐다 반성을 한다면 네. 그 법 만든 헌재에. 분들 딱 있잖아요. 네. 그분들 앞으로 공천하면 안 되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의기양양했던 사람들 이제 국회 선진화가 됐다고. 선진화는 개뿔? 무슨 선진화가 이런 선진화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식물국회, 후퇴를 한 후진적 국회. 그걸 주도한 게 이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특정 정치인이 전화문제에서 정말 죄송한데 많죠. 네.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상당히 그때는 찬성 발언 엄청나게 했고 그 네. 이후에도 했고 잠깐 사실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네. 정말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이게 다수결 원칙을 네. 헌법상은 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머저리티룰 네. 다수결 원칙이에요. 타협을 하고 토론을 하고 타협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다수결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다수결 원칙을 무너뜨려 놓은 그냥 나는 이게 알겠습니다. 위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잠깐, 헌법재판소에 예. 제소를 해야죠. 선거구제 얘기로 잠깐 들어가서 지금 문재인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뭐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하죠. 네. 당연히 그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당에서는 그것뿐입니까? 비례대표 엄청 늘리자.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안철수 의원, 문재인 의원 전부 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뭐 100명 만들어야 네. 된다. 그리고 지역구는 200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 나중에 그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대통령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에 비례대표 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비례대표를 두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네.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 네. 그것이 정답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제는 행정부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네. 행정부 관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관료들이 정점에 대통령이 참모가 가 있어요. 장관으로. 내각제는 의원들이 가지 않습니다. 네. 정무차관도 의원들이고 네. 장관도 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전문가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내각제를 도입한 겁니다. 국회 전문가들 집어넣기 위해서 네. 소수를 대변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이 전문가로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네. 또 전국적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분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면 대통령 책임제인데 이 관료들에게 똑똑한 관료들을 많이 키워야지 국회의원들이 각 전문 분야에 막 그 훌륭한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입법부예요, 여기는. 네. 확실한 입법부고 여기는 확실한 행정부고 권력 분립이 아주 선명하게 되어가 있는 것이 대통령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사실 비례대표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제 비례대표를 둔다면 그건 난센스죠.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는 왜 비례대표를 계속 늘리자고 하는지 압니까? 비례대표 공천이 보수들의 권력이거든요. 권력이다. 옛날에는 네. 본전자를 써서 전국구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옛날에는 정치자금 받아먹고 네. 비례대표를 임명을 했거든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비례대표 그렇죠. 1번 딱 나오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충복들을. 네. 쉽게 말하면 개파 보스들이 네. 충복들. 이 친구는 이번에 꼭 비례대표 만들어야 되겠다. 충복들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 네. 사적인 인연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과 어떤 인연으로 언론에 공공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어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야당은 더 하죠. 솔직히 야당은.
야당은 더 한 거예요. 누가 추천했다. 누구는 누가 추천했다. 그래서 이거 권력 네. 나눠먹기예요. 네. 이런 비례대표가 과연 그걸 국민이 확대할 대표입니까? 필요가 있느냐? 과연 국민이 대표냐 말이에요. 과연 이게 국회에 꼭 있어야 될 전문가고 번역별 비례대표는 뭐 이렇게 권역으로 놓고 뭐 저 정당을 투표해서 기본적으로 예. 내각제를 하게 되면 권역별 대표도 필요하고 네. 비례대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재인은 내각제를 예, 지지하나요, 그럼? 중대 선거구제 하겠다는 말은 더 웃깁니다. 네. 하나같이 중대 선거구제 얘기하거든요. 여당, 네. 야당. 이건 쉽게 말하면 나눠먹기 하겠다는 거예요. 음. 대통령제는 네. 소선거구제가 정답인 겁니다. 대통령제를 하지 않겠다면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제를 하겠다면 네. 원칙으로 가야죠. 음. 왜 자꾸 파행을 하려고 합니까? 그 뜻이 뭔가 하면 나눠먹기를 하게 되면 지역감정이 없어진다? 지역감정을 그런 식으로 없애는 것이 지역감정이 없애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한 대선거구제를 하면 한 선거구에 한 3명, 적게는 2명, 3명, 4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지역감정이 없어지는 겁니까? 네. 사실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 그 정원만큼 공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한 지역구에 2명씩 뽑을 때 정원만큼 공천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